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동입니다. 일단 밤사이 마감된 뉴욕 증시가 헝다 리스크 완화로 인해서 또다시 상승해줬습니다. 다만 이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방 정부에게 이 헝다의 몰락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일각에서는 부동산 사업만 떼서 국유화시킨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헝다 관련한 이슈는 우리가 지속적인 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준 것처럼 헝다그룹도 그렇고 또 어제 있었던 FOMC 회의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한꺼풀 좀 벗겨진 느낌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하다 보니 어제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걱정들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삼성전자도 그렇고 탑2 종목들이 좀 버텨주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느낌도 정말 네. 오랜만에 받았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수급도 그렇고 지수 상승도 그렇고 연속성이잖아요. 그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불확실성과 어떤 상승 압력 가운데서 어디에 조금 더 비중을 둘 수 있을지 오늘 여러모로 여러 전문가들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들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오후에 한 일부 매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테슬라의 차세대 최신 자율주행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 사실 올 초부터 삼성전자하고 테슬라하고 수차례 칩 설계를 합의를 했고 시제품도 이미 주고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생산을 맡기기로 지금 잠정 결정한 상태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기사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TSMC를 제쳤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삼성전자가 TSMC 때문에 점유율 20%를 계속 못 넘겼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그냥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칩을 생산한다 이걸 떠나서 TSMC를 제쳤다라는 것에 좀 의의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민영 앵커가 얘기해줬던 그 포인트 두 가지를 두고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떤 비메모리 부분에서의 TSMC 네. 또한 자율주행 칩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TSMC가 압도적인 1위라는 건 당연히 아닐 텐데 다만 지금 보시는 게 삼성전자와 TSMC의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인데 보시면 삼성전자가 참 20%대를 넘지를 못했어요. 그러네요. 한 18% 후반대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17%대 유지를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 테슬라와 지적 협력을 하게 되고 구글과는 이미 협력을 하기로 했고 화웨이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하다 보면 20%대 벽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한 내년 4분기쯤에는 20% 터치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어떤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때문에 메모리 분야에서 약간 주춤한 걸 비메모리 분야에서 충분히 좀 쉐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그래서 나옵니다. 비메모리 분야가 삼성전자에서 이익 기대가 지금 2천억, 3천억이면 네. 분기로 봤을 때 이제 1조 넘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인데요. 올해 4분기에는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 비메모리 분야에서만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내년에는 1조 원 넘어설 거야 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문별로 봤을 때도 때문에 비메모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얕은 회색선이 있잖아요. 이게 네. 3분기 실적 컨센서스인데요. 아무래도 좀 비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을 좀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과 기대감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어쨌거나 잘 나와야 주가도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랐던 건 아닌데, 그리고 지금 컨셉보다 조금 더 잘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물론 있기는 한데 네. 필요 조건은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주가가 실적과 영업이익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칩과 관련해서 네. 또 어제 그러니까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또 시장 안에서 테마군으로 묶였었던 종목들, 테슬라와 뭔가 파트너십을 맺었던지 아니면 자율주행 칩을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급등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칩스들 다 올랐네요. 맞아요. KC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칩스들은 4%대 흐름들, 그리고 이외에도 이런 삼성전자나 아니면 KC의 자회사인 한국전자홀딩스나 관련주들이 강세를 기록했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장 초반에 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덩어리가 작은 종목들이 탄력도는 당일 탄력도는 더 그럼요. 좋잖아요. 네. 어제 저희 셀트리온 얘기할 때도 휴마시스가 탄력이 더 좋을 거다 했는데 20% 이상 올랐거든요. 네. 오늘 또 이들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장중에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당연하고요. 자, 다음 이슈 가볼게요. 철강주입니다. 예. 철강주는 어제 부진했어요. 포스코 4%, 현대제철 5% 이상 떨어졌고 대한제강도 6% 가까운 하락 기록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 파산설 그 이슈 영향을 조금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들여다보죠. 일단 지난주에요. 철강제들 가격이 중국에서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열연, 냉연, 후판 가격이요. 사실 이 철강 제품의 가격들은 그동안은 중국에서 탄소 배출을 감소하는 일환으로 철강 감산 내놓으면서 공급 부족 현상, 그로 인해 철강제 가격 상승, 이게 우리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줬었었죠. 네. 그런데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설이 나오면서 건설 수요가 좀 부진할 거다라는 우려가 등장을 했고요. 또 철강석 가격이 이 철강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원인이었는데 이게 또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기 때문에 좀 걱정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철강제 가격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뭘로 보세요? 이제 철광석 가격 추이. 그쵸. 그거 자료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 저희 항상 보여드렸는데 이 철광석과 연료탄이 철강제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재료들이기 때문에 가격 추이를 늘 봅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례적으로요. 고로에 나란히 들어가는 이 연료탄과 철광석 가격이 갈라지면서 극명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철광석 가격은 뚝 떨어지며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제철용 연료탄이 한 4월경만 해도 뭐 톤당 $100에서 지금 $400 넘어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철강주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연료탄이랑 철광석이 같이 떨어지면 네. 철강 제품 이제 가격 못 올리겠다, 떨어지겠네 해서 좀 매도 사인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연료탄은 너무 잘 가니까 철강제 가격 그렇게 안 낮아질 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철광석이 이렇게 떨어진 게 단순하게 그냥 공급 수요 측면에서 그런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떨어진 거다라고 단순하게 보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중립적인 사인이 나오는 거죠. 철광석은 떨어졌는데 연료탄은 올랐으니까 가격 안 내릴 거야. 이럴 때 투자 의견이 좀 애매해지는. 그러니까요. 일단 업계의 목소리는 중국발 리스크가 지금 번지진 않을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건 탄소 이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중국은 철강 감산 계속할 거고 연료탄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11월이 철강 업계들에게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가격 조정이 글로벌 조정으로는 번지지 않을 거야라는 게 조금 업계의 강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시장 흔들릴 때마다 늘 체크하는 게 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철강 업체들 지금 실적 기대는 3분기까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열어보시죠.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영업이익률이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포스코는 20%에 육박하는 흐름까지 왔고 현대제철도 두 자릿수 등장을 했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의 업체들도 3분기 6월 대비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간 10위권 안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기까지 실적도 좋대. 그러니 지금 떨어질 때 사야 돼?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3분기 때 제품 가격 올렸잖아요. 주가에 반영이 됐고. 근데 또 그러니까 애매한 게
더 이상 못 오를 것 같아라고 한다면 이제 또 주가에 반영이 될 때 좀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건데 네. 얘기를 해준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철강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잠시 후에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만약에 탑픽이 있다면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고를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가 사실 정말 오래전부터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여행 항공주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하진 않을게요. 어제 너무 강했죠. 네. 미국이 오는 11월부터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입국 제한 조치 해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들 나올 수밖에 없고 해외여행 재개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느낌만 보시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요국들의 지금 백신 접종률인데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를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외 주요국들도 뭐 70 후반대에서 80%대.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에는 없을 겁니다. 다른 표들에는 있는데 우리는 네. 이제 추석 연휴 직전에 70% 넘겼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상황이니까 지금 조금 더 넘겼을 때고 뭐 9월까지 80%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록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긴 한데 주가는 선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선반영을 많이 했었고 하다 보니 항공주, 여행주에 대해서는 기대감들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다음 장을 보시면 대한항공의 국제선 여객 수송량입니다. 네. 물론 아직은 너무 부족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해외여행 갈 수가 없잖아요. 일부 이제 비즈니스 수요만 있는 건데 네.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가파르게 올라설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행 그리고 항공주, 특히 항공주의 실적을 견인했던 것이 이제 해외 어떤 물동량 같은 경우에 수송 물동량 갑자기 화물 제가 항공화물.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항공화물 수송량이 계속 받쳐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견조하다는 거예요. 항공화물 운임도 계속 다시 한번 늘어나고 이때 살짝 좀 걱정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고 전체 주요 항공사들의 항공사별 물동량도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객 지금까지 부진했는데 회복되고 뭐 화물 수송량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린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뭐 예전에 유창희 팀장도 그렇고 김진만 팀장도 그렇고 유창희 대표시죠? 죄송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탑픽을 다 정해드렸었어요. 네. 대한항공도 나왔었고 하나투어도 나왔었고 롯데 관광개발도 나왔었거든요. 급등 흐름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모두 한 달 동안에 20% 이상 올랐고요. 대한항공도 15%. 역시 이번에 에어부산은 사실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급등 흐름을 기록해서 하나 넣긴 했는데요. 단숨에 수익률이 20%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전히 부채 비율이 높긴 합니다만은 저비용 항공사들의 탄력도가 요즘에 또 크거든요. 네. 워낙 못 갔었으니까. 해서 아직 늦지 않았다면 내가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라는 느낌은 좀 있는데요. 워낙 좀 많이 올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제시해드렸던 탑픽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지금으로선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이나 항공이 우리가 지금 선택지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사실 안 사, 안 가가 아니라 언제가 이런 식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연 수요라는 걸 무시 못할 겁니다.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인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네요. 오늘 다양한 이슈 들여다봤죠. 여기에 맞춤한 전략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에 대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화물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때부터 자꾸 말실수를 하게 되네요. 대표님인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어제 단독 보도가 기사가 하나 나왔고 어떤 삼성전자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고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나왔으니 이 치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 종목군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그 테슬라 차세대 자율주행 관련된 칩을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확정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기술력 측면에서는 TSMC보다 조금 밀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 5나노냐 7나노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7나노 쪽으로 해서 좀 안전하게, 왜냐면 자동차 반도체 쪽이 뭐 아주 뭐 정밀한 공정까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는 오히려 더 안정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좀 더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작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 네. 그래서 그 급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 자리. 네, 밀렸죠. 뒤로. 네. 오히려 TSMC가 더 질주를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어쨌든 기업이라는 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계속 수주 얘기가, 좋은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거나 뭐 수주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서 내년이 되면은 20% 확실히 넘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쪽에서도 한 1조 원대 영업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좀 전망,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또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것만 가지고 올리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실적을 담당하는 게 D램 뭐 이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연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지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저께 시간의 거래에서 보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평균 한 4에서 5% 정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뭐 이것이 얼마 연속으로 뛸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보면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가 그렇게 썩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종목 선정이 좀 필요한데, 저는 LG 이노텍, LG 그룹 자체가 특히 이제 최근에 애플카 이슈가 좀 있었고 또 전장부품 쪽으로 해서 계속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칩셋 미디어 당연히 자율주행이라면 이런 쪽에 대해서 수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회성 DS 같은 경우가 그래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까지 자율주행 칩이 뭐 안 좋다라기보다는 관심에서 좀 벗어났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 한 번씩 튀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이런 자율주행 칩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세 종목에 대해서도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좀 답답한 것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다 비메모리 얘기만 하지 메모리 얘기하는 증권사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아직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어떤 메모리 쪽인데 여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도 추이들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제가 김영익 교수와 함께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희가 헝다그룹에 대해서는 어제도 한번 쫙 브리핑을 해드렸고, 이제 관련된 어떤 파급들도 어제 시장에서 좀 나타났는데, 특히 철강주에 대해서 혹시 앞에서 그 브리핑, 박민호 앵커의 브리핑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황 자체를 봤을 때 약간 투자 의견이 애매해졌습니다. 좋다고 보면 좋고, 이거 악재성으로 이제 좀 털어야 되나 싶으면 충분히 털만한 여지도 있을 것 같고, 철강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철강주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동향을 보면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도 보면 상당히 주가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원자재 가격들이. 그래서 여전히 약간 인플레에 대한 어떤 기대감 혹은 반대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시장 쪽에 대해서의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연초처럼 올라와 줘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못 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철강주들이 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뭐 이번에는 잘 넘어갔지만 특히 이제 다음 주 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될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헝다그룹이 뭐 파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꺾였다, 위축되고 있다는 게 확인시켜줬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어저께 이제 굴삭기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좀 하락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건설 경기가 좀 약화가 되면 철강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 남아도는 철강을
또 우리나라 쪽이라든지 제3국으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렴한 철강 수입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이라든지 매출이 좀 감소할 수 있지 않겠냐 우려감들, 또 그로 인해서 또 철강 가격을 낮춰야 되지 않겠냐 우려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저께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중국에서 일단은 철강 생산 자체를 많이 못합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이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하고 또 과연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제3국으로 그 국내 소비가 줄어든 걸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좀 흐름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정책 자금이 이제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적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저가 공세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 지금까지 그 통계적으로 봐도 생각보다 그렇게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뭐 경기 회복이 좀 둔화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철강 수요가 좀 감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철강 가격 올렸을 때 흐름을 보시면 올해 많이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기본 전제 타이틀이 뭐냐면 몇 년 만에 상승 이런 그렇죠. 것들이 붙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을 단번에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철강서 생산하기 위한 탄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철강석 가격이, 그러니까 그 철강 가격이 내리기 쉽진 않다. 그래서 저는 3분기, 4분기 실적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실적 자체가 중요한 게 그 결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피크냐, 네. 이게 꼭 고점, 그렇죠. 꼭지냐 아니냐가 중요한 부분들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관점은 아니지만 어떤 너무 과도한 우려감들로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주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 잘 나올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주가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겠지만 3분기 실적이 나오는 날부터 4분기 실적 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익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증가율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네. 움찔을 하기 때문에 뭐 3분기, 4분기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있다. 그러면 이런 철강 대장주 포스코나 현대제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 자체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좀 3,200포인트 초중반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월말까지 했을 때 반등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뭐 갑자기 뭐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이나 월요일처럼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철강 이런 시장의 자율적인 반등에 의해서 철강주도 반등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철강주 대장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창의스픽은 수소경제가 뜨니 암모니아주가 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암모니아주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수소 얘기를 하면서 네. 뒤늦게 뜨는 게 암모니아 관련된 것인데, 암모니아의 화학 구조가 뭐 질소하고 수소하고 결합돼 네. 있는 거라고 해요. 뭐 암모니아니까 냄새는 좀 날 것 같은 느낌은 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소를 저장하고 유통을 할 때 액체 상태 혹은 기체 상태로 유통을 했을 때 가장 힘든 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거든요. 네. 일반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보다 밀도가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보관이 용이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폭발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탱크도 부분들. 너무 커야 되고. 그렇죠. 탱크도 네. 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암모니아로 이제 고체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면 더 많은 그러니까 한 2배 이상의 보관을 할 수가 있고, 또 운송하는데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더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암모니아로 고체로 변화했다 다시 수소로 전환시켜야 되는 비용은 발생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룹사별로 이런 그 수소 생태 에너지의 비전을 발표했을 때 화학업체들이 주목하는 게 암모니아 관련된 쪽으로 해서 좀 많은 전략을 좀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관련돼서 어떤 수소 발생 이런
뭐 이런 부분 생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 오히려 장점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어쨌든 수소 에너지 쪽 가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변의 관계라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이 이제 막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경쟁력이 높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좀 진짜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의 어떤 대장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주목하고 있었던 거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예. 롯데정밀화학이 암모니아 관련해서 우리나라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롯데화학이 그것을 활용해서 수소 에너지 생산 쪽으로 좀 집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롯데정밀화학은 원래 생산 그 실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얻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관련의 생산 시설을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 우상향,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보면 S-오일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 S-오일의 최대주주 아람코가 암모니아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보시면 이 세 기업은 저는 의외로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S-오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같이 가니까 이게 지금 제 세 개의 기업 언급해드린 건 기존의 사업 자체가 좋은 실적을 보여준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는 부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게 이제 조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우리가 LNG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암모니아를 이제 수송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지금 에너지를 그러니까 배 운송하는 에너지를 수소 에너지로 대체했을 때 어떤 그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당장 이것이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게 한번 이게 테마가 붙어버리면 네. 주가는 미리 좀 반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선주들도 조금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되 집중 투자는 앞에서 언급해드린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관련한 수주도 한번 네. 따낸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 포문을 열었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기회가 한 달 전이었었나요? 있었거든요. 역시 관련해서 암모니아주들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은 그 앞에 두게 롯데정밀화학과 S-오일 특히 롯데정밀화학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참 높아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